자, 관문고 심화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작용, 반작용, 그리고 운동량 심화 프린트예요.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같이 연직 윗방향으로 일정한 힘 F가 물체 A에 작용하고 그 다음에 B에도 작용해서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어요. 가는 가속도가 2분의 1g고 나는 정지 상태일 때 이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가부터 일단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려면 A가 결국 B를 밀어주는 힘이겠죠. 수직항력일 테고 이걸 풀어주려면 자유물체도를 먼저 그려서 상황 분석을 해야 합니다. 가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가를 자유물체도로 그려보면 A, B 한 덩어리 취급을 했을 때 전체 이것을 하나의 개로 잡았을 때 작용하는 힘을 다 그려볼게요.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 4m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가해주는 힘 F가 있어요. 이거 말고는 이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은 없죠. 그래서 R자 힘은 위쪽 방향을 플러스 아랫 방향을 마이너스로 놓으면 R자 힘 F는 뭐가 돼? F-4mg가 되고 이것은 전체 덩어리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ma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4m 곱하기 가속도 2분의 1g가 될 겁니다. 정리해주면 이때 F 값을 구할 수 있고 이게 2mg이기 때문에 F는 6mg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F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이젠 이 덩어리를 분해해서 하나의 물체 작용하는 힘을 구해볼 겁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어요. A가 B와 접촉한 면에 대해서 B를 밀어주는 힘, 이 힘을 구하라는 거죠. F가 A가 B에 작용하는 힘, FAB라고 해볼게요. 그럼 결국 이 힘은 B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B에 대해서 F는 MA를 쓸 거예요. 요 식에 넣을 거고요.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 자유물체도로 그려두면 B에는 중력 3mg가 작용하고 있고 위로 A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두 개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위의 방향을 플러스 아래로 마이너스로 놓으면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FAB 마이너스 3mg가 되겠죠. 요거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가 되고 그러면 AB 가에서 A가 B를 밀어주는 요 힘의 크기는 2분의 3mg 플러스 3mg가 되므로 2분의 9mg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로 가볼게요. 나도 똑같이 해보면 되는데요. 나에서는 물체들이 다 정지해 있기 때문에 R자 힘이 0이에요. 그럼 좀 더 수월해지고 우리는 일단 F를 구해놨기 때문에 B에 대해서 자유물체도 또 그려볼 겁니다. B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린다는 것은 B에 가해진 힘들을 다 표시해 본다는 얘기고요. 중력 3mg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힘 F는 B에 가해진 힘이니까 B를 누르는 힘 F 얼마다? 아까 6mg로 구해놨어요. 6mg가 있다. 그리고 A가 접촉한 면에 대해서 B를 밀어주는 힘 FAB가 있죠. 그럼 나에 대해서도 같은 식을 세어보면 R자 힘이 0이니까 FAB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다 더해서 0이 되려면 9mg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F 가분의 F 나는 2분의 9mg 분의 9mg가 되고 약분되니까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평이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건 자유물체도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꼭 자유물체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20번으로 가볼 거예요. 이제 빗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질량이 1kg인 AB가 있는데요. 요 두 개의 물체가 점 P에서 가만히 놓았대죠. 점 P에서 가만히 놓았어요. 그랬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가다가 실이 끊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P에서 Q까지 B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 이동한 거리는 4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Q를 통과한 순간부터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B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죠. 일단은 첫 번째, P에서 가만히 놓았어요. 처음 속력은 0이죠. 이렇게 가는 동안 2초 만에 4m를 갔다.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속력은 얼마다? 총 시간 2초분의 총 거리 4m에서 2m/s가 나와요. 근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말이 돼? Q점에서의 속도와 P점에서의 속도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게 평균 속도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그럼 이게 2m/s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의 속도가 4m/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평균이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B가 Q를 통과한 순간부터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B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죠. 이걸 풀려면 가속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때 처음에 이 두 물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한 덩어리로 먼저 움직일 때 가속도를 먼저 구할 수 있죠. 어떻게요? P에서 Q까지 속도가 0에서 4가 됐어요. 몇 초 만에? 2초 만에. 그러면 가속도는 이렇게 구하면 총 2초 동안 속도가 0에서 4가 됐어. 그래서 가속도가 2m/s 제곱인 걸 알 수 있고요. 이 전체 한 덩어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지워보고 이렇게 줄 끊어지기 전 한 덩어리 상태일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또 그려보면 연직 아래로 A의重력 10N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빗면에서 B를 끌어내리는 힘, 이걸 FB라고 해볼게요. 이 FB라는 건 이런 빗면에 B가 혼자 있을 때 B에게 작용하는 알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힘의 합력 때문에 이 덩어리 A와 B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F는 MA를 써보면 자, 이 방향을 플러스로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가 돼서 10N 빼기 FB는 전체 질량 2kg 곱하기 가속도 2가 나오겠죠. 따라서 FB는 6N이 돼요. 그럼 이제 줄이 끊어진 이유도 분석할 수 있게 돼요. 줄이 끊어지면 더 이상 B 입장에서는 장력이 작용하지 않겠죠. 요 힘은 사라지고
요 힘 FB만 B에 작용하는 셈이 돼요. 그죠?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6N이니까 가속도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 해주시면 6이 나오죠. 그럼 이 순간부터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B가 이동한 거리. 자, Q를 통과할 때 속력이 4m/s였고요. 얘가 정지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천천히, 아니면 가속도가 아래로 6이니까 천천히 느려지다가 멈추는 순간이 올 건데,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뭘로 구하면 될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쓰시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자, 이쪽 방향을 이번엔 플러스로 놔볼까요? 6 곱하기 이동한 변위는 나중 속력의 제곱, 멈췄죠?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 16 하시면 12S는 마이너스 16이 돼요. 따라서 S는 변위인데 12분의 마이너스 16, 즉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가 나왔을까요?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3분의 4m를 갖다는 얘기고,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어요. 9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X방향으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구간 P를 지난 후에 속력 2V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죠. 나는 플러스 X방향으로 3V로 운동하던 물체가 P를 지난 후 VB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A와 B는 질량이 같다. 둘 다 M으로 놔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P에서 같은 크기의 힘을 일정한 방향, 플러스 X방향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이던 두 물체가 플러스 X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빨라지겠죠? 그럼 봐봐요. 구간 P의 거리는 일정한데 거리 S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받는 힘의 크기도 F로 같아. 그러면 구간 P를 지나는 동안 A와 B는 같은 크기의 힘이 같은 거리만큼 가해져요. 그러면 뭐가 같은 거예요? W는 FS. 즉 A와 B가 받은 일의 양이 같은 겁니다. 즉 힘 F가 A와 B에게 가해진 힘 크기 같고 이동 거리 같으니까 이 힘이 한 일의 양이 같아요. 근데 물체에서는 뭐 별다른 말이 없어요. 여기 지금 뭐 마찰력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죠. 마찰이 없어, 이런 말이 없는데, 이건 설사 마찰이 가해진다고 해볼게요. 마찰력이 만약에 있다, A와 B에 가해지는 마찰력이 있다고 하면 그 마찰력의 크기는 A, B의 무게에 비례한단 말이죠. 만약에 있다고 한다 한들, 그러면 그 힘의 크기가 같아요. 마찰력이 있다고 하면 A와 B에게 가해진 마찰력의 크기는 같을 거고. 자, 이때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이 문제를 풀 때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식을 써볼 거예요. 근데 이 R자 힘에 들어가는 힘이 결국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힘 F 하나 딸랑 있는 거고, 만약에 마찰력이 존재한다면 이 F 빼기 마찰력이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야. 결국 구간 P를 지난 동안 마찰력이 있건 없건 A와 B는 받은 일의 양이 같을 거다. 그러면 A와 B는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이 같을 겁니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겠죠. 이게 같을 거예요. 아주 좋은 게 A와 B는 질량도 똑같기 때문에 이 항목이 다 같아. 즉 A와 B는 이 값이 같을 겁니다. 이 값이. 즉 A는 V제곱에서 4V제곱이 됐어요. 즉 이 값이 3V제곱이죠. 그럼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V제곱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B의 처음 속력의 제곱이 9V제곱이라면 B의 나중 속력의 제곱값은 12V제곱이 돼야 돼요. 그래서 B의 나중 속력은 뭐가 된다?
VB는 얼마다? 2루트 3V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간 P를 지나는 동안에 평균 속력을 구해보면 A는 평균 속력 얼마야? 2분의 3V가 되죠. 처음과 나중의 중간값.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평균 속력이 2분의 3V 더하기 2루트 3V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게 딱 봐도 B가 평균 속력이 훨씬 커요. 그럼 당연히 구간 P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가 더 길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 I는, 충격량 I는 F 델타 T니까 여기에 갖고 A가 시간이 더 기니까 충격량도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돼요. 디귿은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BC가 실로 연결된 채 정지해 있죠. 이 상황에서 실 PQ는 빗면과 나란해요. 그림 나는 가에서 P가 끊어진 후에 ABC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옳은 것을 볼게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실이 끊어진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3M, 2M, 4M인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로 정지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실이 끊어지기 전부터 해놓은 게 좋겠네. 정지 상태니까. 그럼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가 상태에서 전체 물체들이 정지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알짜 힘이 0이란 얘기죠. 그럼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거야. ABC 한 덩어리로 보았을 때, ABC를 한 덩어리 취급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덩어리에 가해지는 힘들을 자유물체도로 그려봅니다. 그러면 3mg 있고 4mg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mg가 아니죠. 어떠한 힘 FB가 있을 거다. 이 FB는 뭐다? B가 이 빗면상에 혼자 있을 때 작용하는 알짜 힘 말하는 거예요. EMG 사인 세타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배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전체 알짜 힘이 0이 되려면 이걸 다 더해서 0이란 말이니까 FB가 얼마다? mg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mg야. 그럼 이 빗면에서는 질량이 2m인 물체한테 작용하는 빗면 아래 방향 성분의 힘이 mg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 상태에서 나를 풀어보는 거죠. 줄이 끊어져요. 줄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줄이 끊어진 이후로 A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니까 가속도가 G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줄이 끊어진 이후에 AB 덩어리를 살펴보는 거죠. BC 덩어리죠. BC 덩어리를 살펴보면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냐면 아래로 4mg 요렇게 mg가 있죠. 그러면 F는 MA에 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알짜 힘은 얼마가 되냐면 4mg 빼기 mg 이쪽 방향 플러스로 잡았어요. G-mg가 되고 전체 질량 6m 곱하기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3mg는 6ma가 되니까 가속도는 얼마냐? 2분의 g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A가 B의 2배가 맞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A 작용은 알짜 힘, C 작용은 알짜 힘을 비교했는데 A 작용하는 알짜 힘 얼마야? 줄 끊어진 이후에 A 작용하는 알짜 힘은 F는 MA, 3M 곱하기 G, 3mg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알짜 힘 똑같이 F는 MA 해보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2분의 G 하면 EMG가 되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더 커요. 니은 틀렸네요. 마지막으로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물어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B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B에 대해서 자유물체도 그리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B에는 아래로 mg, 위로
실 Q가 B를 당기는 장력이 있죠.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죠, 우리가.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알자 힘 FB는 B 질량 곱하기 가속도 2분의 G 해서 mg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긴 뭐가 들어간다? 이 힘과 이 힘의 합이니까 TQ-mg. 요게 mg란 말이에요. 즉 Q에 작용하는 장력은 EMG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답은 1번 이렇게 풀 수 있어요. 8번 가볼게요. 이건 이제 운동량 보존이죠.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문제인데 부딪히기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일단 BC를 올려놓고 동시에 가만히 놔요. 자, BC. 압축시켜 놓고 놓는 바로 그 순간, 놓은 직후에 B와 C의 속력은 0이 될 겁니다. 0이에요. 놓은 직후의 속력 0이죠. 근데 놓았을 때 무슨 힘이 B와 C에 작용하냐면 탄성력이 작용해요. 용수철이 B를 이렇게, 그리고 용수철이 C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 힘의 크기는 같아요. 방향은 반대고요. 어쨌든 힘이 작용하니까 B와 C는 이제 힘이 작용하니까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수철로부터 분리돼서 그 이후로는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어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았을 때 이 덩어리의 운동량 얼마였죠? 개의 운동량은 0이었죠. 그럼 분리된 후에도 이 덩어리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B의 운동량과 C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걸 적용을 할 거죠. 그래서 B, C가 분리돼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먼저 C와 D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돼서 속력 V로 운동한대죠. 그럼 이렇게 가던 C가 이제 쭉 가던 C가 누구랑 부딪혀요? 이번에는 D랑 부딪혀서 한 덩어리가 돼서 V로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A와 충돌하게 되죠. B는 A와 충돌해요. 여기 A가 이렇게 있으면 A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등속도 운동을 하죠. 질량이 각각 나와 있네요. A는 질량 5m, B는 2m, C는 m, D는 m이죠. 그럼 B의 운동량과 C의 운동량, D의 운동량을 다 구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일단 B 질량이 2m이고 C 질량이 m이죠. 그러면 자, B의 운동량 2m 곱하기 VB라고 해보고 분리된 직후에 C의 운동량은 질량 m 곱하기 속도 VC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둘이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 방향 플러스로 넣으면 이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넣어야 되고 구두를 넣으면 0이 돼야 되죠. 그럼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1대 2가 나와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놔볼게요. VB를 V로 놓으면 VC는 2V가 돼야 되겠죠. 이게 B와 C가 분리된 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분리된 이후에 이제 CD 볼게요. C는 2V의 속력으로 D를 향해 다가가요. C 질량 M, D 질량 M이죠. 그러면 여기 V가 있기 때문에 V 프라임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C와 D가 충돌하게 되면 EMV 프라임 더하기 0은 EM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주면 V는 V 프라임이 돼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냥 V로 놔도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A와 B가 충돌해요. B가 가죠. 얼마의 속도로요? B는 V의 속도로 가고 있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2mv 더하기 0은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과 같죠. 7m 곱하기 V' 하면 약분하시면 V'은 마이너스 7분의 2V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에서 B와 C가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운동량의 크기는 B와 C가 같고 방향이 반대. 그 다음에 용수철에서 분리된 직후 B의 속력은 얼마냐? V 맞죠? 그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 AB의 속력은 7분의 2V 틀렸어요. 4번,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